안녕하세요. 동화 읽는 엄마입니다. 오늘은 어니스트 시턴의 회색 꿈 워브에 대해서 읽어볼까 합니다. 어니스트 시턴은 미국 소설가이자 화가 겸 박물학자였고요. 소년 시절 캐나다 남부의 산림지대의 자연 속에서 동물들을 관찰하며 보내 많은 동물기를 썼다고 합니다. 동물기로 알려져 있는 일련의 동물소설은 동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관찰을 기초로 한 사실적인 것으로 그 후에 동물문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요. 그의 작품에서 동물들의 지나친 의인화 경향이 배제되었으나 너무 인간적인 드라마를 전입시켰다는 비평을 받고는 있다고 해요. 우리 동화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회색 꿈 워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 워브 엄마와 동생들 핏캣 중령 검은곰 로치백 회색 꿈 워브는 파이니 숲에서 네 형제 중 마지로 태어났어요. 여름이 되자 엄마 곰은 새끼 곰들에게 먹이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호호 얘들아, 엄마가 개미를 먹어볼게. 엄마 곰은 개미집 입구를 툭 치더니 그 위에 앞발을 가만히 올려두었어요. 잠시 뒤 개미들이 앞발 위로 잔뜩 올라오자 엄마 곰은 맛있게 핥아먹었지요. 이번에는 엄마 곰이 새끼 곰들을 강가로 데려갔어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게. 엄마 곰은 웅덩이 아래쪽을 휘저 흙탕물로 만들더니 갑자기 웅덩이 위쪽으로 첨벙 뛰어들었어요. 그러자 흙탕물을 피해 위쪽에 모여있던 물고기들이 깜짝 놀라 물 위로 튀어올랐지요. 엄마 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물고기를 잡아채 새끼 곰들의 입에 물려주었어요. 엄마, 물고기를 많이 먹었더니 졸려요. 새끼 곰들은 포근한 엄마 품속에서 스르르 낮잠에 빠져들었어요. 얼마 뒤 잠에서 깨어난 새끼 곰들은 한데 엉겨 장난을 쳤어요. 그러다 막내 곰이 강둑 아래로 굴러떨어졌지요. 우와, 엄마! 엄마 곰은 겁에 질린 막내 곰의 울음소리를 듣고 한다름에 강둑 아래로 달려갔어요. 커다란 수소가 막내 곰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지요. 화가 난 엄마 곰은 수소에게 달려들었고 수소는 골짜기로 쩌렁쩌렁 울리도록 울부짖으며 달아나 버렸지요. 막내 곰을 위협하던 수소의 주인은 근처에서 목장을 하는 피켓 중령이었어요. 피켓 중령은 말을 타고 목장을 살피다가 심상치 않은 소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피켓 중령이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더니 상처를 입은 수소가 있었지요. 이건 분명 회색 꼼짓이야. 화가 난 피켓 중령은 기다란 총을 들고 주변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엄마 곰과 새끼 곰들이 보였지요. 엄마 곰은 바람이 실려온 쇠붙이 냄새를 맡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 크게 소리쳤어요. 얘들아, 얼른 숲으로 도망쳐. 그때 피켓 중령이 재빨리 총을 겨누었어요. 탕! 그 순간 엄마 곰은 엄청난 고통을 느꼈어요. 탕! 이번에는 막내 곰이 쓰러졌지요. 화가 난 엄마 곰은 피켓 중령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그때 또다시 총소리가 울렸지요. 엄마 곰은 그 자리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엄마! 엄마! 도망치던 새끼 곰들이
엄마곰 곁으로 돌아왔어요. 피켓 중령은 쉬지 않고 계속 방아쇠를 당겼지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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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리가 울리자마자 둘째와 셋째가 잇따라 쓰러졌어요. 마지막 총알은 워브의 뒷발을 스쳐 지나갔지요. 안 가요. 어서 도망쳐. 엄마곰이 마지막 힘을 다해 워브에게 말했어요. 워브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뒷발을 절룩거리며 정신없이 숲속으로 달아났지요. 그날 밤 워브는 캄캄한 숲속을 헤매며 슬피 울었어요. 춥고 배고픈 데다 총알이 스친 뒷발도 몹시 아팠지요. 그때 어두운 숲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워브는 황급히 나무 위로 올라가 숨을 죽였어요. 잠시 뒤 몸집이 크고 머리에 뿔이 달린 짐승무리가 나타나 풀을 뜯어먹었어요. 자세히 보니 사슴이었지요. 엄마, 어디 있어요? 겁먹은 워브는 사슴무리가 떠난 뒤에도 나무 위에서 한참 동안을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날이 밝자 배가 고팠던 워브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엄마 곰에게 배운 대로 개미도 핥아먹었어요. 어제 동생들과 먹다 남긴 물고기 찌꺼기도 오독오독 씹어먹었지요. 그때 바람을 타고 이상한 냄새가 실려왔어요. 워브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따라가 보니 어제 가족들이 쓰러졌던 곳에 이르렀지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가족들은 없고 코요테 무리만 보였어요. 조용히 발길을 돌린 워브는 그 후로 다시는 가족들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지요. 숲속은 워브의 적들로 가득했어요. 애써 통나무에 마련한 보금자리를 고슴도치에게 빼앗기기도 했고 오소리에게 쫓기기도 했지요. 어느 날은 워브가 솔방울을 먹고 있는데 커다란 검은곰이 나타났어요. 워브는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검은곰이 쫓아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어요. 그 바람에 워브는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지요. 워브는 서럽게 울며 절룩절룩 도망쳤어요. 검은곰은 주변에 엄마곰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더는 워브를 쫓아오지 않았지요. 가을이 깊어지자 나무 열매도 점점 사라지고 물고기도 강속 깊이 들어가 보이지 않았어요. 워브는 다른 먹이를 찾아 숲속을 헤맸어요. 그러다가 사나운 코요테와 마주쳤지요. 워브는 황급히 도망쳤지만 곧 따라잡히고 말았어요.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다닐 수는 없어. 워브는 용기를 내 코요테에게 덤벼들었어요. 그랬더니 코요테가 달아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할 때도 있구나. 워브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워브는 독특한 냄새를 풍기는 통나무를 발견했어요. 워브는 통나무를 앞발로 슬쩍 건드려 보았지요. 그 순간 철컥하는 소리가 나면서 앞발이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워브가 발버둥 칠수록 덫은 더 세게 죄어들었어요. 이빨과 발톱으로 덫을 벌려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지요. 그러다 한 발로 덫을 누르고 반대쪽을 이빨로 물었더니 덫이 다시 철컥 열렸어요. 동물 말고도 또 다른 적이 있구나. 워브는 오늘 겪은 일을 머릿속에 깊이 새겼어요. 어느덧 겨울이 되자 눈보라가 휘몰아쳤어요. 워브는 아늑한 보금자리를 찾아 기나긴 잠에 빠져들었지요. 시간이 흘러 봄이 오자 워브는 겨울잠에서 깼어요. 그동안 워브의 몸집은 몰라보게 커져 있었지요. 워브는 숲속을 돌아다니다가 자신과 같은 커다란 회색곰을 발견했어요. 숲에 내 친구는 없어.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 워브는 회색곰을 피해 메티시 골짜기로 갔지요.
워브는 날이 갈수록 쑥쑥 자랐고 힘도 세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워브는 검은 곰과 마주쳤어요. 어릴 때 자신을 나무에서 떨어뜨린 곰 말이에요. 어쩌다 저렇게 몸집이 작아졌을까? 예전과 달리 검은 곰은 아주 만만해 보였지요. 검은 곰은 워브를 보고 헐레벌떡 나무 위로 도망쳤어요. 워브는 검은 곰을 따라 올라가 혼내주고 싶었지만 나무 타는 법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무 주변을 계속 서성거리다가 결국 자리를 떴지요. 3살이 된 워브는 건장한 곰으로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디언 사냥꾼이 워브를 발견했어요. 저렇게 큰 곰이 있다니 내가 꼭 잡고 말겠어. 탕 소리와 함께 총알이 워브의 어깨에 박혔어요. 워브는 다친 몸으로 간신히 계곡까지 도망갔죠. 하지만 사냥꾼이 끈질기게 쫓아와 총을 또 쏘았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난 워브는 사냥꾼에게 달려들었어요. 결국 사냥꾼은 골짜기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지요. 살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어. 워브는 이 깨달음을 다시 마음속에 새겼어요. 시간이 흘러 워브는 6살이 되었어요. 이제 매티시 골짜기에서 워브에게 맞설 수 있는 동물은 없었지요. 하루는 워브가 자신의 땅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새로 지은 통나무 집을 발견했어요. 워브는 집 주변을 킁킁대며 살펴보았지요. 그때 탕 소리가 나더니 왼쪽 뒷발이 아파왔어요. 하지만 이제 워브는 총알이 무섭지 않았죠. 내 땅에 들어온 것도 모자라 날 죽이려고 하다니. 워브는 총을 쏜 사람을 위협해서 도망가게 했어요. 한편 매티시 골짜기에서 금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광부들이 이곳으로 하나둘씩 몰려들었어요. 어느 날 워브는 금을 캐던 광부들과 마주쳤어요. 어쩌면 좋지요? 한 광부가 벌벌 떨자 나이 많은 광부가 말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해치지 않을 걸세. 워브도 광부들을 바로 공격하지 않고 주춤거렸어요. 사람 냄새도 나고 쇠붙이 냄새도 났지만 이상하게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는 거예요. 먼저 싸움을 걸지 않으면 나도 건드리지 않아. 워브는 으르렁거리며 광부들을 그냥 지나쳤어요. 그해 워브는 검은 곰을 또 만났어요. 저 녀석은 왜 볼 때마다 몸집이 줄어들지? 검은 곰은 겁을 먹고 나무 위로 후다닥 올라갔죠. 검은 곰을 보니 예전 기억이 떠오른 걸까요? 워브는 매티시 골짜기를 떠나 파이니 숲으로 향했어요. 워브의 고향인 파이니 숲은 먹을 것이 풍부하고 광부나 사냥꾼도 없어 살기 좋은 곳이었죠. 워브는 눈에 띄는 나무마다 발톱 자국을 새겼어요. 여기는 워브 땅이니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해서 매티시 골짜기부터 파이니 숲까지 모두 워브의 땅이 되었어요. 워브의 땅은 날이 갈수록 넓어졌어요. 사나운 동물들도 워브를 만나면 먹던 먹이를 내버리고 도망치기 바빴지요. 워브는 가족도 친구도 없이 외롭게 지냈지만 쓸쓸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곳에서 가장 힘센 왕이야. 그러면 마음이 뿌듯해졌지요. 하지만 워브도 점점 나이가 들었어요. 추운 날이면 총에 맞았던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 때도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워브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냄새를 따라가 보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물 웅덩이가 나타났지요. 워브는 조심스럽게 앞발을 담가 보았어요. 뜨끈뜨끈한 것이 기분을 좋게 만들었지요. 워브는 천천히 온몸을 물속 깊숙이 담갔어요. 그러자 몸이 개운해지고 다리도 아프지 않았지요. 물 웅덩이는 바로 온천이었어요.
워브는 가장 가까운 나무에 이렇게 표시했어요. 워브의 목욕탕이니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그 뒤로 워브는 몸이 쑤실 때마다 온천에 왔지요. 세월이 흘러 워브의 털이 희끗희끗해졌어요. 해마다 여름이 오면 워브는 동물보호구역이 된 옐로스톤 강 위쪽으로 가곤 했어요. 강 근처에 있는 호텔의 음식물 쓰레기장은 워브가 먹이를 구하기 좋은 것이었거든요. 다른 곰들은 정신없이 먹이를 먹다가도 워브가 나타나면 얼른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저 회색곰은 덩치는 크지만 순해. 한 번도 말썽을 피운 적이 없지. 워브는 호텔 근처에서 유명해졌어요. 한편 숲에 로치백이라는 점박이 곰도 살았어요. 로치백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나무에 새겨진 워브의 발톱 자국을 발견하고는 그 앞에 서 보았지요. 어이쿠, 정말 큰 곰이군. 약삭빠른 로치백은 통나무를 굴려와 밟고 서서 워브보다 더 높은 곳에 발톱 자국을 새겼어요. 마치 엄청나게 큰 곰이 발톱 자국을 새긴 것처럼 말이에요. 이를 발견한 워브는 몹시 화를 냈어요. 감히 내 땅에 들어오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거대한 침입자가 두렵기도 했지요. 이제 워브는 나이가 들어 눈도 침침해지고 이빨과 발톱도 닳아 뭉툭해졌거든요. 워브는 침입자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로치백은 쉽게 잡힐 곰이 아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워브는 문득 오랫동안 혼자 싸우며 살아온 자신이 쓸쓸하고 외롭게 느껴졌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기분이 좀 나아지겠지. 그런데 온천에도 로치백의 발자국이 나 있었어요. 워브는 힘없이 발길을 돌렸지요. 온천 한쪽 바위 뒤에 숨어 벌벌 떠는 작은 점박이 곰이 침입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던 워브는 자신의 땅을 떠나기로 했어요. 산에 오르던 워브는 뒤돌아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눈길 닿는 곳 모두가 한때는 워브의 땅이었죠. 아, 엄마, 동생들아. 워브의 눈앞에 가족들의 모습이 아른거렸어요. 이제는 조용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 죽음의 골짜기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이상하게도 워브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지요. 워브는 마지막 힘을 내어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오래전 엄마 품에 안겨 잠들던 때처럼 포근한 잠에 영원히 빠져들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회색곰 워브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삶 또한 이러한 듯합니다.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지만 마지막에는 가장 소중하고 사랑했던 것을 떠올린다는 것을요. 그 잔잔한 감동이 아직도 전해옵니다. 오늘도 동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